예,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조승구 교수님의 진행으로 세 분의 전문 패널 분들과 의견 및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현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 공청회 토론 자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 참석해주신 패널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교수님과 박사님을 모셨는데 이 세 분은 현재 부산과 다른 타 시도에서 도시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여하신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건축 부분 전문가이신 동의대학교 이태문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TV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동의대학교 신병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시면서 현재 도시계획과 또 부산의 도시재생 틀을 만들고 또 정책을 수립하시는 이동현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은 도시재생 각 부분 전문 패널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용역업체인 상지로부터 부분적인 설명과 또 보완을 듣기로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또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이 끝나면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시간은 40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작년 이맘때 11월 달에도 요 공청회를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정된 그런 자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머무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코로나인데도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문현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리에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 부분 전문가이신 이태문 동의대학교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이태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문현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공기업이 참여한 곳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기업이 이렇게 참여하기보다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여기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공기업이 나섰는데 보통은 공기업이라면 지금 현재 이 전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정부 재정이 초기에 투입돼야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끌고 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우리 전체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굉장히 큰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이걸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는 초기에 2017년 말부터 해서 2018년도 우리 누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고 이것에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금 LH가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대가 많이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처럼 전체 일대를 한꺼번에 다 정비 사업을 하는 형식이 있고 지금 현재 밑에 마을처럼 기존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생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은 이걸 도시 재생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우리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처럼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현재 LH가 여기 총괄 사업자로서 이렇게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참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초기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렇게 풍부한 경험치를 가지고 도시 재생을 공기업이 끌고 가는 그 안정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 편의 시설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위에 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이 담보된 부분에 많은 부분을 뛰어들고 이게 우리 정주 환경을 이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까 전에 해봤거든요. 전체 우리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빨리 우리 와닿는 부분은 생활 편의 시설에는 뭐 주차장 설치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이렇게 여기 올라오고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하는데 파킹할 자리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맴돌았거든요. 맴돌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LH에서 뛰어들면서 이렇게 개선해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보행 환경을 뭐 개선한다든가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우리가 아까 전에 계획을 쭉 보는데 이렇게 주차장 뭐 145개소인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 부분을 정비하면서 길가에 그냥 주거지 전용 주차 개선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총괄 사업자로서 LH가 이제 나서면 대다수가 하드웨어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을 이렇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임대 사업에 관련된 건설 임대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이게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은 마중물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까지가 이게 사업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마중물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다음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당겨왔다면 후속 작업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또 다른 이렇게 정부에서 이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적게 투입되더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이 기간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쪽 이 구역에 주민 공동체 부분이 그렇게 강화가 돼 있다고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이 앞전에 했었던 뭐 삼북도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여러 가지 재생 사업에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에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그 공동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짧은 기간이라도 좀 LH가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소프트웨어 쪽에 좀 투자해서 마중물이 끝났을 때 후속 작업으로서 이분들이 일어나서 민간하고 또 다른 이렇게 재원을 땡겨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기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 프로그램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하면 다음 분들이 또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 LH라는 공기업이 도시재생 우리 이제 마을을 다시 재생하는 만드는 그런 사업에 시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이 문현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하신 거는 이제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그 투자가 조금 부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거하시는 정주 환경 그 주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보행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부족한데 사실 그 작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땅값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그 재원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H에서 가능하시면은 혹시 이제 그 선정되면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 사업에도 좀 투자를 하셔서 문현 이동이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동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윤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시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낙후 지역을 이제 활성화해서 그 동네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상 여러분들 사시는 그런 데에서 동네가 이제 이렇게 활기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경제적 공동체는 같이 주민분들이 모여서 어떤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공동체인데 사회적 공동체는 말 그대로 이제까지 관주도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협의회나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그 마을의 일이나 모임을 이제 형성하는 건데, 신병윤 교수님은 특히 이제 이런 공동체 중에서도 사회적 공동체를 부산에서 많이 시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병윤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단어를 좀 직접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지고 이제 이 재수를 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국토부로부터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이제 오늘 공청회를 하시는 거고요. 또 내일 심사가 현장에서 있다고 하거든요.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이 사실 이 지자체 각 구청에서 이 다른 일이 바쁘거나 또 다른 더 시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재생 사업을 신청할 여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하는 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또 청장님의 의지가 없거나 그런 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구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 국토부 돈을 따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구도 또 돈을 뭐 이렇게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지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이 사시는 분들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언론도 하고 이 계획을 짜는데 아마 그렇게 좀 할 여건이 안 됐을 거예요.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용역사에서 이 계획안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계획안을 뭐 조금 뭐 부분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좀 그거는 조금 현 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내일 현장 실사에서 좀 통과가 되도록 지금 용역사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되면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모임, 소위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임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개별적으로 사실 내가 개인인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장사를 한다, 아니면 무슨 어떤 공방을 한다, 무슨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걸 해달라 이런 게 요구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내 개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네 분들하고 어울려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현장의 심사에 몇 분이 참여하는지를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인원 제한이 있고 주민들은 동원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미리 조금 동선을 알아서 그 동선에 이 주민들 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시면서 어떤 뭐 상황이 돼서 이렇게 뭐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좀 끼어들어 가지고 그 국토부 직원들한테 우리가 꼭 이렇게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꼭 이런 사업을 우리 주민들하고 꼭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실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약간씩 이렇게 조금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걸 그걸 또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지금 전략적으로 그래도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저녁 시간이라도 모여서 몇 분들이 좀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어느 분이 서 계시다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게 이게 지금 이 그림을 앞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겠지만은 이 그림이 지금 사업 범위의 그 설정이 이 아주 좀 기형적이에요. 뒤에 이제 그 우리 LH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이제 소위 아파트를 짓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 구역하고 중간에 이제 또 돌산이 있고 밑에 이제 주거지가 있고 그 주거지도 이제 길다랗게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돌산을 넘어서 뒤에 이제 LH에서 하는 이렇게 아파트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이렇게 같은 생활권으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내용적으로도 왜 아파트하고 단독 주거지를 묶어야 돼? 왜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중간에 공원을 끼고 있어가지고 연결성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지역을 왜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한다고 하지? 사실 이렇게 아마 제일 먼저 지적을 하는 게 이걸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구역에 대해서 뭔가 억지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감을 가지는 심사위원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여기에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아파트 짓는 부분에 지금 뭐 도서관도 짓고 마을 공방도 하고 그 뭐 순환형 임대주택도 이렇게 내준다고 이제 하니 이제 또 요런 시설이 밑에 단독 주거지에서도 필요하고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밑에 경사형 어떤 엘리베이터가 꼭 나아져야만이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밑에 우리 이 단독 주거지를 통해서 이 공동 이 공공 이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국제금융센터에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공간 구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골목길이 있는 이 단독 주거지의 어떤 공간 구성은 아파트 사는 이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인 그 장소가 되고 또 애들 키우기에도 어떤 이런 공간 경험이 실질적으로 공간 지각력을 키우거나 하는데 도움이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 버스 통행 버스를 이용하는 어떤 길목에 이 주거지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서관이나 어떤 마을 공방이나 어떤 순환주택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상호 필요에 의해서 이 아파트와 단독 주거지가 엮일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 또 이걸 또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또 교류를 원한다는 심지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아서까지도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마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몇 가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뭐 저도 뭐 우리 아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럴 텐데
심사를 다녀보잖아요. 심사를 실제로 이런 거에 심사를 가본 이제 경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어떤 이런 류의 어떤 프로그램 이 내용 지금 뭐 하겠다 적어놓은 것들도 이미 전국적으로 꽤 비슷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게 실제 이제 주민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지 예, 그걸 되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또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면은 이 사업이 결국 주민들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그쪽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시고 그동안 주민들끼리 좀 연대도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조금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모임이 끝나고 나서라도 좀 이렇게 한번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일 준비를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계획 안보다는 선정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너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구청에 아마 좀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작년도의 안보다는 올해 안이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훨씬 더 진화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파트의 단지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안이 LH에서 양보를 해서 그 도서관이라든지 공방이 다 이쪽 그 경계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 그 문영이동 주민분들이 거기 가기가 약간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출입이 가능하셔서 혜택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연계성이 조금 이제 부족했었거든요. 논리 개발이.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논리 개발이 아파트 주민들도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쪽 그 문현이동 상가에 거기 이용하신다든지 또 이마트도 이용하신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논리를 좀 작년보다는 좀 진일보됐고요. 다만 이제 내일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5분 정도가 오시는데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이제 거기서 이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민분들의 그런 그 지지라든지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게 전 현장 분위기상 좋지 않겠나는 이제 그런 실질적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이동현 선임연구원님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 이름이 이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이었는데 이제 발전은 빼고 이제 부산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발전이라는 말이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부산연구원으로 바뀌었고요. 저도 이제 이 앞으로는 이제 차로 여러 번 이전에 출퇴근도 하고 다녔는데 사실 이 안에는 제가 못 들어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이 좀 뒤에를 이렇게 골목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의 이제 유형을 일반 근린형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 근린형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1차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골목 상권 이렇게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을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주안점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골목을 걸으면서 느꼈던 점이 이제 문영 금융단지하고 또 이 지역을 연계하는 이런 전략들이 잘 짜여졌구나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1차로 전국적으로 이 재생 사업이 23개 소가 이렇게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2차는 또 좀 이따가 선정이 될 건데 1차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이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1차 사업의 이제 특징을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좀 공통적인 요소가 이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이제 지역 재생의 거점이 되는 일종의 상생 플랫폼을 만드는 여기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반영된
생활 SOC 어떤 복합화 사업.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이슈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 도시 재생.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23개 사업 중에 이제 우리 그 문형 이동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그 LH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일반 근린형으로 이렇게 된 사업이 전국에 4개 사업이 이래 있었어요. 강원도의 철원하고 전북의 익산, 경기의 하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총괄 사업 관리자로 들어갔었고요. 경북의 칠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원도심의 중심 상권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평화지역 경관 조성 사업하고 연계한 터미널 리모델링하고 어울림 플랫폼 조성이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익산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노청사 주변에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익산 시청을 이제 그 리뉴얼하는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 플랫폼하고 상생 거점을 조성하는 요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산 신도시와의 동방 성장 체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생활문화 어울림 센터와 같은 복합 거점을 조성하고 또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여기 들어가 있었고요. 경북의 이제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등 공동체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 복합 플랫폼하고 구상신 이중섭 화가와 연계한 인문학 가로 조성을 하는 게 이제 메인으로 돼서 아마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이제 계획 내용을 보니까 이런 지역 못지않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잘 이렇게 짜여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이렇게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서 이제 그 4가지 그 키워드 중에 좀 이렇게 친환경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번 계획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요번에 이제 전국에 선정된 23개 같은 경우에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을 지금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 리모델링 요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평가를 가보면 결국 이제 정부에서 또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그 지역의 주민하고 상인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의지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저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많은 사업비 중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필요한데 저는 약간 이제 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안쪽에 있는 주거지하고 바깥쪽에 있는 주거지를 연결한다는 그 초점보다는 문형 금중단지에 많은 그 유동 인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산공원에 한번 가고 싶다, 또 편하게 갈 수 있다 해서 돌산공원을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게 있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돌산공원을 편하게 찾기 위한 어떤 이동성의 좀 전기 내지는 편리,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이런 그 일반 근린형 또 골목 상권 살리기의 취지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그쪽으로 좀 두시고 강조를 하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 연구원으로 그 하는 걸 잘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계획이 이제 굉장히 그 탄탄하다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친환경 계획이 이제 저도 계획을 봤을 때 조금 이제 그 부족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향후 저희가 이제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 내일 이제 그 심사를 오게 되면 이제 크게 2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구청이 의지가 있냐 없냐,
두 번째가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의지가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선정되면은 주민분들이 똘똘 뭉쳐서 문현 이동을 정말로 이쁘고 아름답게 또 활기 있는 그런 마을로 가꿀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내일 참여하는 그런 구청 관계자분들한테 질의를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문현 금융단지에 있는 직원분들이 현재 이제 그 건물에 있는 그런 그 카페나 식당에서 소화를 못해서 실제로 점심 때 보게 되면 여기 그 상가로 부분적으로 오시는 걸 알고 있고 또 줄도 서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갖고선 현장에서 또 여기 평가를 받을 때 심사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잘 답변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문현 이동에 대한 것은 심사 평가를 받아서 선정하기 위한 이제 부분적인 아닙니다. 선정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전체 것들을 주민 의견에 대한 것들을 큰 골격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범주 내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정량적인 수치를 더 늘린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세 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다면은 이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구청에서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LH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참여를 해서 그 계획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아 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해주실 때 성함이랑 어디 사시는지 해주시고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괄로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오늘 참 많이들 오셨네요. 얼굴 보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문현 이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이 목표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기획서를 본다면 환상적이죠. 환상적입니다. 아쉽다라는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에스케레이터 그분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되는 거는 과연 이 변하면 왜 변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유동 인구수가 얼마나 될 거냐 꼭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건 꼭 짚어봐야 될 일이고 그 많은 돈을 해가지고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거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 기획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문현 이동의 주민들이 와서 사는 데 있어서 그분들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봤느냐. 이건 한번 검토해볼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현 이동이 약 한 23년 전에 97년도 4월 10일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는 머릿속에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게 한 반태이 됩니다. 면적으로. 저는 그 수치를 모르니까는 지금까지 아무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거 환경 개선지구라는 이게 묶여 있는 바람에 문현 이동이 난개발이 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누구나 다 희망하는 걸 내가 이 금싸라기 땅에 사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게 난개발이냐? 옛날에 잘 지역은 모르시겠지만 부산 옛날 구 부산은행 뒤에 또 지금 새마을금고 뒤에 건설업자를 들어와 자기 필요한 땅만 딱 사는 거예요. 예? 딱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직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산 거예요. 또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 필요한 땅만 사면 지금 다른 데 또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금야금 자기네 필요한 땅만 사가지고 건설업에서 어떻든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금싸라기 땅에. 그럼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방지해 달라고 공식 석상이라든가 사석이나 제가 하면 늘 얘기했습니다. 남구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이 재개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20몇 년에 대해 이걸 해지를 해주든가. 그럼 여기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는 나도 이거 재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다른 사람 뭐 이 지역에 땅 한 평이 얼마나 간다 하는데 나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다 형성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나 저 산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똑같은 이 부가 상승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요 도로값이나 저 산 밑에 있는 거 똑같아집니다. 가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저는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좋은 계획, 이론상 기획을 찬성하는 쪽에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경사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떨어진 첫 번째가 요 LH에 있는 그 아파트랑 여기랑 이제 연계성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그 동구에 가게 되면은 40계단 옆에 그 경사형 그 엘리베이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용이 얼마냐면은 한 21억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시는 그 주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70대, 80대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위에도 우리 이제 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그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선복들을 많이 하시는데 버스가 다 지나갑니다.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용도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여기 이제 마실 어른들이 마실 가기 위한 그런 도로입니다. 위에 그 버스 산복도로, 중복도로에도 다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를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셔서선 그 옆에다 하나를 또 했습니다. 그 비용도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비용이 이제 왜 그 많이 드냐면은 문현 아까 이동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현 금융단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고요. 또 LH 주택에서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근린재생 같은 경우 이런 타입이 있는데 도시재생에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이제 이 동네에는 사람들이 안 오시거든요. 근데 문현 금융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넥타이를 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동네를 오시는 겁니다. 또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돌산공원이 이제 숨기고 싶은 그런 데인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문광부에서 상을 탔습니다. 굉장히 동네가 아름다운 그 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 상을 탔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여기에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환경 정비는 예전에는 거의 이제 관에서, 구청에서, 시에서 보여지기식이었습니다. 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길 포장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그 사업에는 현지 계량 방식으로 해서 일부 기반 시설을 이제 공공이 설치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LH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수리가 하나는 이제 경미한 집수리가 있고요. 경미한 집수리는 이제 말 그대로 집의 안에 있는 뭐 그 벽지라든지 천정지라든지 마루를 바꿔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미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중간급의 그런 수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그 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중대한 그런 변경 수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붕을 바꿔준다든지, 저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슬레이트가 한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1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그 계획을 할 때 순회형 임대주택이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지붕을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은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그 신청을 받고 또 평가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거냐, 중간급이냐,
아니면은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 중대한 그런 변경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제 주민분들이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담장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실제 사시는 거기에는 안 하고 겉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포장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 용호동도 마찬가지인데 포장이 한 겹, 두 겹 쌓이게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바닥에 지금 도로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그런 억울한 면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현재까지 잘 참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딴 데로 이주 안 하시고 또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측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찾아가는 동별로 통별로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선정이 되도록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선정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주민분들에서 갖고 있는 그런 평소 생각을 나중에 잘 적어주셨다가 그런 설명회 때 발표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현동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돌산공원 아래쪽으로 있는 이 부분은 남구청과 LH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돌산공원 위쪽으로 있는 아파트 짓는 부분은 LH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 전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이 지도에서 황령산 생태수 바로 건너편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부지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이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LH 전윤희 부장님이랑 정희석 과장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H 사업이니까 그러면 LH 관계자분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돌산공원 앞에 뾰족하게 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쪽 부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 부위는 지금 그 점포 밑에 그 돌산공원 바로 인근에 점포보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점포보람 어린이집 이전 부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진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점포보람 어린이집 이전 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점포보람 어린이집 이전 부지라는 것은 진구청과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이 도시 정비 사업을 시행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전해 주겠다는 예, 저희들이 그 보통 약속을 믿고 저희 이제 학부모들도 한 6년 동안 계속 이전시켜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6월 말에 갑자기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는 그것도 인원을 반토막 내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부모회도 진구청과 LH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공기업 LH에서 학부모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고 거의 내쫓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지는 어린이집을 옮기는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장인데요. 그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에 있는 그 구역은 아닌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 구역 밑으로만 해가 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이고요. 아까 LH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기 검정색 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진구 쪽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뉴딜 사업 대상지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지 않고 아니요,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 LH 관계자분께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면 드린 게 예. 여기 지금 주민공청회 자리는 예. 네네.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성면 공사를 하시다가 불법 성면 공사로 행정처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재개발처럼 주민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계시는 상황에서 주거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안전이 밑바탕이 된 사업이어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공사로 행정 처분을 받으신 만큼 앞으로 더 어떻게 사업 시행을 더 안전하게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글쎄 그거를 제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LH도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도시 재생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신축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은 LH도 이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건설업자가 선정이 될 테고요. 건설업자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철거부터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서 아마 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체도 지금 시공사죠.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구청이나 남구청이나 LH에 말씀하셔갖고선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은 막 답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뭐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주민분 저쪽에 계신 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현이동 아랫동네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넘어 문현 1동도 재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사이를 두고 우리 동네는 난개발이 난무를 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도시 재생 생활이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 뭐 동네 재산 가치는 너무나 바닥을 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웃동네는 재생 사업보다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 개선 지역 그거를 해제를 해서 이 한금의 땅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도시 재생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재생 사업은 좀 심사숙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그 구청에서 답변하시나요? 제가 답변. 예, 저희 그 구청의 도시재생 과장님께서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청 도시재생과장 임희연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그 재개발, 우리 뉴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재개발을 그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주민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의장님이라든지 이강령 구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아까 그 우리 저희 계시는 주민분께서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긴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그 동사무소 바로 그 중앙길을 통해 가지고 9지역 그리고 8구역 9구역이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예, 19구역 9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걸로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물론 지정할 때는 부산시에서 알아서 지정을 노도라든지 주거지 그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정을 했고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된 거는 없습니다. 진행이 된 거는 없는데 지정은 부산시에서 했지만은 이걸 해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니까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들어와 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해제를 해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미리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 동의 한 60% 이상이 되면 그 모든 서류들 필요한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 재개발 지역으로 선을 그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하나도 반려 없이
그냥 원스톱으로 통과되는데 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4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사는데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대로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검사라기 땅을 진짜 황금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나서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가장 이 마을을 위해서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실 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뉴딜 사업은 뉴딜 사업대로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또 모여서 의논을 해주셔서 또 추진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뉴딜 사업 꼭 내일 그 현장 그 국토부에서 심사를 오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지금 부족한 생활형 SOC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그 지금 차들도 보면은 지금 보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BIFC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우리 마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내리지는 않고 그냥 차가 지나가는 도로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어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한 2010년에는요 이두근 박사님도 같이 하셨지만은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한 200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서로 그 동네에서 해제해달라고 해서 그게 해제를 갖다가 그냥 풀어주지 않고 시에서는 이제 주거환경 정비 지역으로 넣는 겁니다. 너무 이제 슬럼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로 지정이 되면은 시나 구에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나 담장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도 현재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도 10년, 20년 걸리는데 제가 보게 되는 이제 추진위에서 한 70%에서 75%, 5% 걸리는데 그게 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 걸리는데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그 여정이 굉장히 이제 길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이제 그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주거환경 정비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지라든지 그런 걸 안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내부까지도 부분적으로 그 정비라든지 수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마을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지 않고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 복합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까 우리 애기 어머니 말씀하신 이제 공부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 지역에 있는 그런 SOC라고 하는데 생활형 SOC라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2군데, 3군데를 해서 주민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애기들이나 여기 있는 사시는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 게 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하시면은 200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총괄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밑에 영주 시민 아파트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이렇게 재개발 되듯이 해서 또 임대주택으로 지금 우리 여기 이야기하는 행복주택 같은 걸 다시 짓고 또 그 밑에는 또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우리 사업지 내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저희 경험의 어떤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계속 이제 주민들이 재개발을 이제 원하니까 이걸 이제 또 사업성 검토하고 또 업체 정하고 이렇게 행정 절차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한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 돈으로 지금 그분들이 조합을 잘 결성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하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렇게 원해서 갈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고 또 그 사항이 안 되는 또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200억 정도 들어오면은 그래도 당장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 말부터나 이렇게 그 후년부터 돈이 좀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뭐 빈집이고 뭐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살만할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또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 지원 센터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 재개발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지원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심사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이 재개발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냥 더 이상 진척이 될 이유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끝내고 그냥 그분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개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재개발하고 상치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미 영주동에 한번 잘 알아보시면은 영주동에 한번 소문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그 주민들 모아가지고 부족한 거 없는지 계속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20만 제곱미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사시는 이 대상지가 4,787 분이 살고 계시고 또 가구 수가 몇 세대냐면은 2,487가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사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의 삶의 질이 어떻게 좀 높아질까 하는 것들을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마 남구청의 의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믿고 또 남구는 사실은 이제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역점을 지금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고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만 신경 썼지 재생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별로 없습니다. 뭐 동구나 지금 이제 그 영도구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몇 천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그 문현동이 선정이 돼서 남구도 이제 도시재생이 확충되기를 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문현동을 굉장히 사랑하는 구민인데요. 지금 사실 저기 문현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은 원래 아파트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 이 뉴딜 사업에 끼어 들어갔다는 아까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전 주민으로서 그렇게 느끼는데 왜 여기선 LH는 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따로 안 하고 4년간 200억이나 내려오는 그 돈을 지금 밑에 아랫동네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투여를 하면은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왜 LH는 이걸 어울러서 사업비를 저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 분명히 따로 측정이 되어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어울러서 굳이 뉴딜 사업에 끼워서 진행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사실 이제 요거는 주민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의문점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사업비가 2,000몇 억인데 2,000몇 억이 다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오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LH가 그 건물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 이제 960세대잖아요. 960세대를 지면서 그 전에는 이제 그 부대 복리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가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이제 동네 도서관이라든지 놀이방 그런 것들을 단지 안에만 놓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이 LH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주민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한테도 너희 복지 시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요 심사를 따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LH가 도시재생 사업이랑 아파트랑 같이 연계해서 이전에는 아파트가 들었으면은 25층, 20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시는 2층짜리 집은 그늘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이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더 많았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주민분들한테 지역에 사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같이 너희들이랑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라라고 해서 LH가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 없이 순수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세대면 1000세대만 짓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다 부대 복리시설이 단지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요즘 보게 되면 다 카드키로 하는데 근데 여기는 LH에서 그거를 남구청한테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대 복리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오픈한다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별도로 LH가 어떤 뭐 꿍꿍이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기업이니까 국토부에서 같이 하라라고 해서 하는 그런 상생의 의미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장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충분하죠? 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천억 한 1,000매덕짜리 같이 싸움 붙이는 겁니다. 싸움 붙여서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 이제 다른 아까 우리 이동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는 이제 네 군데가 그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그룹에서 같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보게 되면은 아까 뭐 칠곡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중소도시인데 광역시급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뭐 굉장히 뭐 누가 의견 주신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주셨는데 다 긍정적인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중심됐고 또 체육시설, 도서관 그런 것들이 주민분들한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긍정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고 일단은 내일 저희가 실사를 잘 받아서 문현희 이동이 그 부산시에서 하는 LH와 하는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선정될 때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과 또 지지 또 협조를 해서 문현희 이동이 정말로 부산에서 아름다운 또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공청회에서 주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